잠들기 직전에 휴대폰 한 번만 본다는 게요. 딱 그 한 번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초록불이던 계좌가 어느 날은 빨간불로 바뀌어 있고요. QQQ가 조금만 흔들려도 QLD는 2배로, TQQQ는 3배로 심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 자주 보게 되고, 더 자주 손대게 되고, 더 자주 후회하게 됩니다. 투자를 망치는 건 실력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감정을 붙잡아주는 문장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명언이란 게요, 멋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에 똑같이 무너져본 사람들이 남겨둔 경고문이라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문을 QLD와 TQQQ에 제대로 붙여놓으면 흔들리는 날에도 손이 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딱 하나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주식은 계단으로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로 내려옵니다. 오르는 날은 천천히, 떨어지는 날은 한 번에 훅입니다. 이걸 모르면 하락이 올 때마다 내 종목이 망한 줄 압니다. 하지만 이걸 알면 하락이 왔을 때 해야 할 첫 행동이 바뀝니다. 팔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하락이 구조적인 붕괴인지 아니면 시장의 엘리베이터인지 여기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QLD와 TQQQ는 이 비유가 더 잔인하게 적용됩니다. QQQ가 계단을 오를 때 QLD와 TQQQ도 같이 오르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반대로 QQQ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QLD와 TQQQ는 엘리베이터에 더 빨리, 더 깊게, 더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실수를 합니다. 레버리지를 잡아놓고 비레버리지처럼 움직이길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공포가 들어오고 손절이 들어오고 다시는 안 한다는 다짐이 들어옵니다. 그 다짐은 대부분 다음 상승장에서 또 풀립니다. 시장 전체가 좋아지면 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구조 설명입니다. 개별 종목이 완벽하지 않아도 유동성과 심리가 들어오면 같이 떠오르는 구간이 생깁니다. 특히 지수형 상품인 QLD와 TQQQ는 이 말이 거의 직격탄입니다. 상승장의 힘은 분산된 천재성을 이깁니다. 내가 고른 종목이 아니라 시장의 바람이 계좌를 들어올리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수 투자가 강합니다. 문제는 그 물이 언제 들어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위기에서 현금과 용기가 같이 있는 건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용기만이 아닙니다. 현금이 없으면 용기는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그 현금은 통장에만 남습니다. QLD와 TQQQ 투자자에게 이 말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락장이 올 때 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다면 그 다음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버티면서 회복을 기다리거나 흔들리는 손으로 정리하고 떠나거나. 그런데 레버리지는 기다림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흔들림이 내 멘탈의 흔들림을 3배로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 현금은 수익을 줄이는 존재가 아니라 멘탈을 지키는 보험료가 됩니다. 주식시장은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서 인내하는 사람에게로 돈이 옮겨가게 설계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그 돈이 옮겨가는 순간을 내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던진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샀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들어가고 싶어지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팔 준비를 합니다. 특히 QLD와 TQQQ는 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던지는 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늘 같은 장면을 반복합니다. 급한 손이 던지고 참는 손이 받고 다시 급한 손이 비싼 값에 따라 들어옵니다. 찰리 먼거가 했던 말도 같은 줄기입니다. 큰 돈은 사고 파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이 문장을 QLD와 TQQQ에 붙이면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착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아무 생각 없이 버틴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다림에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어디까지 기다리는지, 어떤 상황이면 계획을 수정할지, 이게 없으면 기다림은 그냥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표현이 같이 따라옵니다.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라입니다. 급락하는 종목을 손으로 받다가 손이 베인다는 말입니다. QLD와 TQQQ 투자자들이 이 칼을 잡는 순간은 보통 이때입니다. 하루 크게 빠졌는데 내일 반등하면 바로 복구될 것 같아서, 지금이 바닥 같아서 이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런데 지수도 레버리지도 진짜 하락 구간에서는 하루 이틀 반등이 반복됩니다. 그 반등이 다음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죽은 고양이도 떨어뜨리면 튕긴다입니다. 잔인한 표현이지만 시장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흔듭니다. 하락이 크게 나온 다음 반등이 살짝 나오면 사람은 바닥을 잡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다음 하락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국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문장이 가격은 내가 내는 것이고 가치는 내가 얻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QLD와 TQQQ는 개별 기업의 가치 평가가 아니라 지수의 흐름을 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건 오늘의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나스닥 100의 생존력과 성장성이다. 이 관점이 없으면 QLD와 TQQQ는 그냥 도박처럼 보입니다. 이 관점이 있으면 QLD와 TQQQ는 변동성 높은 엔진처럼 보입니다. 피터 린치의 말이 여기에 딱 붙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왜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QLD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TQQQ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의 대답이 수익률이 더 커 보여서입니다. 그 대답은 반쯤 맞고 반쯤 위험합니다. 수익률이 커 보이는 만큼 손실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유는 수익률 하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 분할 매수 규칙, 분할 매도 규칙, 내 생활비와 투자금의 분리, 이게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찰리 먼거의 또 다른 말이 진짜 중요해집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 조금 혼란스럽지 않다면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락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확신에 차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던지면 편해질 것 같을 때입니다. 그 편안함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혼란스럽다는 건 변수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이 태도는 생존 스킬입니다. 내가 모든 걸 맞힐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포지션을 과하게 키우지 않게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네 단어는 이번에는 다르다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늘 이 말이 나옵니다.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이번엔 조정 없다. 이런 말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특히 QLD와 TQQQ는 상승장에 취해 있을 때 한 번의 하락이 계좌를 크게 흔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과신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해야 할 건 흥분이 아니라 규칙 점검입니다.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사람의 심리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기대에 돈을 걸고 현실을 확인하는 순간 실망합니다. 테크 섹터가 대표적입니다. 신제품, 실적, AI, 금리 이런 키워드가 소문일 때는 불타고 뉴스로 확인되는 순간엔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LD와 TQQQ는 개별 뉴스 하나로 움직이기보다는 시장 전체 기대와 실망의 파도에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소문과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보는 화면을 바꿔야 합니다. 종목 뉴스가 아니라 지수의 큰 흐름과 유동성 환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답은 뉴스로 매매하지 말고 규칙으로 매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먼저 모으고 남은 돈을 쓰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레버리지 투자에서 더 중요하냐면요. 레버리지는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생활비까지 흔들리면 바로 무너집니다. 투자금과 생활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하락이 곧 공포가 됩니다. 공포는 결국 손절로 이어지고 손절은 다시 자책으로 이어지고 자책은 투자 포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멋있는 매수 타이밍 찾기가 아니라 돈의 칸막이부터 만드는 겁니다. 피터 린치가 했던 또 하나의 조언도 여기에 붙습니다. 앞으로 한두 해 안에 써야 할 돈이라면 주식에 넣지 말라입니다. QLD와 TQQQ는 여기에 더 엄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전세금, 내년에 차 바꿀 돈, 내년에 학원비 이런 돈이 섞여 있으면 하락장에서 절대로 버틸 수 없습니다. 버티는 척하다가 결국 가장 아픈 자리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버틴 시간이 타이밍을 이긴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아무 때나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QLD와 TQQQ는 조금 다릅니다. 매일 2배, 3배를 추종하는 구조는 변동성이 길어질수록 기대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힘을 쓰려면 그냥 오래 들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규칙을 지키면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이기는 건 내 멘탈이고 그 멘탈을 지키는 건 구조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말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이고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입니다. 단기에는 사람들의 인기 투표가 가격을 흔듭니다. 장기에는 결국 기업의 실적과 경제의 성장,
그리고 생산성이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QLD와 TQQQ는 단기 투표의 소음에 가장 크게 흔들리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장기의 체중계를 믿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머릿속에 질문이 몇 개 떠오르실 겁니다. QLD와 TQQQ 중 무엇이 더 낫습니까?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루 변동을 보고도 밤잠을 설친다면 더 센 쪽이 정답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체크해야 하는 건 내가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 언제 사야 합니까? 이 질문도 꼭 나옵니다. 완벽한 바닥은 없습니다. 대신 완벽한 규칙은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는 여러 번으로 나누고 한 번에 인생을 걸지 않는 규칙. 예를 들어 급락 첫날에 전부 들어가지 않고 며칠에 걸쳐 분할하는 규칙. 예를 들어 일정 비율의 현금은 무조건 남기는 규칙. 이런 규칙이 있으면 타이밍을 맞추려는 강박이 줄어듭니다. 폭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이 제일 무겁습니다. 폭락은 반드시 온다고 가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라면 더요. 그래서 폭락 대책은 폭락이 오고 나서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 준비해두는 겁니다. 현금, 분할, 리밸런싱, 이 세 개가 없으면 폭락은 재난이 됩니다. 이 세 개가 있으면 폭락은 고통이지만 생존 가능한 사건이 됩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보유하면 안 좋다던데요. 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우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가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장기라는 단어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규칙과 리스크 관리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는 도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탐욕이 커질수록 시장은 그 탐욕을 겨냥합니다. QLD와 TQQQ에서 탐욕은 보통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잘 벌었으니 내일은 더 넣어도 되겠지. 이번 달 수익이 좋으니 다음 달은 레버리지를 더 올려도 되겠지. 그 순간부터 시장은 돈이 아니라 멘탈을 뺏어갑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QLD와 TQQQ를 더 많이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QLD와 TQQQ를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끝까지 버틴다는 건 무조건 존버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알고, 왜 들고 있는지 알고, 어떤 상황이면 행동할지 정해두고 그 정해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인내이고, 그게 기다림이고, 그게 결국 큰 돈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영상 보시는 동안 마음에 꽂힌 문장 하나만 골라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본인만의 규칙 한 줄로 바꿔 적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 한 줄이 다음 하락장에서 여러분의 손을 멈추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명언들을 실제로 QLD와 TQQQ 매수, 매도, 현금 비중, 분할 규칙으로 바꾸는 예시까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